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두고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산 석탄재를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시멘트 회사에서 사용한 석탄재 규모는 모두 315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127만여 톤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지난 2009년 79만 톤에 불과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10년 만에 60%가량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석탄재보다 중금속 성분이 많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산 석탄재의 수입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요구는 커졌고 최근 환경부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매월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산 석탄재 사용과 대체 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도 이미 지난번 발표한 그 강화 방안에 따라서 빨리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멘트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산 석탄재에서 방사성과 방사능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수입 중단 조치라며 반발했던 시멘트 업계가 여론을 의식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도를 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연연히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약속들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둘러싼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춘천 시민행동이 결성됐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건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규탄 문화제도 열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합니다. 경제보복 철회하라! 경제보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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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단체들은 아베 정권 규탄과 친일 청산을 위한 춘천 시민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촛불 문화제 때 함께 뭉쳐 싸우자는 의견이 나왔고 28개 단체가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에게 사과할 때까지 우리의 반일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아베 정권 규탄 시민행동이 구성된 곳은 원주에 이어 춘천이 두 번째입니다. 이곳 춘천은 춤과 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권 규탄과 일본산 불매 운동에 이 충의의 춘천 시민분들이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발족 선언문에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낫자비 언론들과 정치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지난 조선 말기 친일파들의 작태와 다름없다. 춘천 시민행동은 이번 주 토요일 이곳 공지천 소녀상 앞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탄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춘천 명동거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도 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치단체와 의회 등의 교류 중단에 이어 자발적인 시민들의 규탄 집회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강원도의 수출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7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강원 수출은 지난 7월 1억 8,3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일 무역 갈등 속에 강원도의 7월 일본 수출은 14.8%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월간 일본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은 7월이 처음입니다. 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한일 무역 갈등 등 대외적인 여건과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피로감이 전반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집회가 당분간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게 됩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지난 14일 건립 4주년 기념 집회를 한 데 이어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어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집회 정례화 결정 이후 첫 수요일인 오늘은 원주 청년회의소와 학원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태장동 자생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평화와 기억을 주제로 한 소녀상 닭종이 인형전은 전시 장소를 한지 테마파크에서 원주시청 로비로 옮겼습니다. 일본 여행 안 하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양양과 일본 기타 큐슈 항공 노선의 8월 평균 탑승률이 평소 60%대에서 13.6%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 따르면 8월에 왕복 9회차 운항한 50인승의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의 출국 탑승률은 11.3%, 입국 탑승률은 16%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60%대였던 탑승률은 일본 여행 안 하기 운동이 시작된 7월 말부터 급격히 떨어졌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3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높은 산에서는 벌써 가을꽃이 한창입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화천의 경계에 있는 화학산에는 요즘 금강초롱과 닷꽃이 만발해 전국의 야생화 마니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468m의 화학산. 산허리를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 무언가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 특산 고산 식물인 금강초롱입니다. 해발 1000m 화학산 자락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금강초롱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만 자생하는 금강초롱은 매년 이맘때쯤 꽃망울을 터뜨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화학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 닷꽃도 피었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 내리는 닷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닷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한라산 고지대에서나 간혹 보이는 난쟁이 바위솔도 화학산에서는 군락을 이뤘고 독초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흰진범도 매니아들을 매료시킵니다. 해마다 오고 싶은 곳. 닭꽃이라든가 금강초롱도 그렇고 여러 꽃들이 여기 오면 많네요. 예, 눈호강 많이 해요. 저 밑에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 야생화의 대표주자 구절초도 산자락 곳곳에서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등 자연은 벌써 가을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영월에 있는 코이카 영월교육원이 뒤늦게 영월군 소유의 토지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대규모 교육관 건립을 위해 군유지를 무상으로 쓰게 한 건데 공무원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영월교육원입니다. 영월군은 당시 코이카에 군유지 12만 5천여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뒤 건물들을 기부 체납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코이카가 추진하는 추가 교육관 건립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한 없이 땅을 무상으로 쓰도록 계약을 바꿉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자산인 새 건물까지 영월군에 귀속되는 걸 꺼리면서 기부 체납이 무상 임대로 바뀐 건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불가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영월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종합생활교육관 착공이 시작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이 같은 영월군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교육원 부지를 코이카에 팔든지 코이카가 건물들을 영월군에 기부 체납하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영월군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가 내용 충분히 몰라서 제가 오기 전에 이뤄졌던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대응을 코이카는 다음 달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의 종합생활교육관에 준공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듣기로는 아마 기재부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다는 것만 제가 좀 알고는. 감사원은 영월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업무 태만에 책임을 묻거나 후속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 요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구조정이 출동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한 명씩 태웁니다. 폐장한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9명이 파도에 떠밀려 가다 구조된 겁니다. 동해 추암해수욕장과 강릉 사천해수욕장에서도 한 명씩 구조돼 하루 동안 모두 11명이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양양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폐장해 인명 구조요원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인력만 배치돼 있어 사고가 생길 경우 즉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약 한 80명의 총원이 투입이 돼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18일 이후 폐장 이후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상황 조치가 바로 되지 않아서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육상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상황 대응 시 민간 해양구조대, 수상레저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히 구조 작업에 임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의 폐장 이후에는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어 피서객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학교에 수영시설이 부족해 도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만 생존 수영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존 수영 교육에 전체 초등학생의 52.6%인 3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참여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늘리고 500명 이상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가 다음 달 15일까지 추석 특판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도내 90여 곳의 기업이 참가해 제수용품부터 추석 선물까지 200여 개의 상품을 최대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마트와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10개 시군의 온라인 쇼핑몰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환경부에 오색에서 대청봉까지의 탐방로 폐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는 설악산 생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오색 탐방로를 폐쇄할 것을 건의하고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삼척시가 수소 연료 생산과 수소버스 충전소 복합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교동 삼척농협 가스충전소 일대에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10월까지 하루 1톤 생산 규모의 수소 연료 생산 시설과 수소버스 충전소를 함께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생산 시설은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수소버스 충전소는 환경부의 공모 사업에 각각 선정돼 국비 9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삼척시는 올해 말까지 30억 원을 들여 5분동에 강원도 1호의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천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청원 운동이 펼쳐집니다. 태백과 삼척, 제천과 단양 등 제천 삼척 고속도로가 지나는 7개 시군과 사회단체들은 어제 삼척시에서 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연합궐기대회와 정부 부처 연석간담회, 그리고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정부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개 시군과 사회단체들은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양방향 동시 착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태백선 철도에 고속열차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제천에 이르는 중앙선 복선 전철이 내년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영월군은 청량리부터 제천까지 운영될 고속열차가 태백까지 연장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속열차 도입이 성사될 경우 청량리에서 영월까지는 1시간 26분이 걸려 기존보다 1시간 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의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강원도교육청이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해 다시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독은 화천군 소속, 학생은 교육청 소속이어서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됐다며 소속 학교를 두지 않는 FC 축구클럽 방식의 새로운 축구팀으로 창단해 화천군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달 3일 강원도 의회에서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강원도 의회의 개원 63주년 기념 초청에 의한 것으로 주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 현상과 미세먼지 문제 대책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